네, 교과서 3과는 선생님 이제 본 수업 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실전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는 찬현 TV로 찍도록 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과서는 이제 저번 시험은 이제 요지, 일치, 문장 삽입 같은 그러니까 단순 내용 숙지 위주로 물어봤다. 근데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험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뭐 일단은 교과서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여러분들이 갖지 말고, 그 다음에 어순배열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된다.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교과서 1부랑 2부를 나눠서 찍을 겁니다. 좀 길어서 1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이건 약간 배경 지식이고 2부가 조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부를 좀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제 자체가 노이즈 캔슬링이야.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에어팟 뭐 다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요즘 학생들이 한번 이해가 될 겁니다. 볼게요. 자, which, 사실 여기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그래도 한번 해석은 해볼게요. Which the better environment? 더 나은 환경이 어딜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끄러운 곳일까? 조용한 곳일까? 근데 여기서 이제 rarely, 교과서 문법이 중요한데 지금 꾸준히 문법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이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문법적인 포인트들은 어법 복수 퀴즈로도 꼭 확인하고, 지금 선생님 수업하는 것도 좀 확인하고. rarely 부정어기 때문에 이게 도치가 됩니다. 거의 사람들은 원하지 않아요. 견디기를 원하지 않아, 많은 소음을. 왜냐면 그 소음이라는 것이 불편하거든. 그리고 distracting, 방해가 되거든. 이것도 ed가 아니라 ing죠. 왜냐면 소리가 방해가 되는 거니까. 자, 운이 좋게도 과학자들은 발명했어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그것은 지금 이용이 되고 있죠.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뭐 하기 위해서? 원치 않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이 과학적 원칙일까? 뭐 이면에 있는, 이러한 성취 이면에 있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리가 travel, 이동하는지를 조사를 해보자. 여기도 how, 뒷문장 완전. 왜냐면 트래버니 자동사니까. 트래버 자동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보면은 빌드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이해를 해보자. 사람들은 소음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을 개발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자. 그래서 여기는 원리예요, 원리. Principle of Sound Waves in Interference잖아요. 음파와, 근데 이제 interference는 간섭, 방해 이런 뜻이거든요. 음파와 간섭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1부에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 다음에 2부에서 그 응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이 응용 부분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해. 근데 이제 원리도 일단 시험에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도 무조건 시험 문제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소리는 이제 프로듀스 만들어지는데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발생하는데 음원이죠. 사운드 소스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게 음원이라고 해석합니다. 어떤 음원에서 발생하는 진동, 예를 들어 기타줄을 튕겼어. 그럼 기타줄이 음원인 거야. 피아노를 쳤어. 그럼 피아노 그 건반이 음원인 거야. 그 음원에서 발생한 진동을 통해 소리가 발생한다. 그치? 뭐 할 때? 여기 기타줄이 예시로 나오네. 스트링이 줄이에요. 기타줄이 플레이, 연주될 때. 예를 들면은, 그죠? 그 음원의 vibration, 진동은 cause, 일으켜요. 공기가 to vibrate, 떨리도록. 그리고 소리가 to travel, 이동하도록. 마치 뭐처럼? 파동처럼. similar to, 뭐와 비슷한? ripple이 잔물결이에요. 호수에서 만들어진 잔물결. 뭐 할 때? 너가 돌 던질 때. 우리 어릴 때 누구나 막 계곡에 돌 던져보잖아. 물수제비 해보고. 그때 이제 잔물결 생기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일단 진동도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기타줄을 딱 튕기면은 일단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마치 잔물결 생기는 것처럼 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간다라는 얘기를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가벼운 지식인데 그 다음 줄 가볼게요. 자, 이러한 소리들이 웨이브, 이러한 음파들이죠. 사운드 웨이브가 주어입니다. 자, 이러한 음파들이 reach our ear, 우리의 귀에 도달할 때 뇌는 해석합니다. 그러한 음파들을 소리로서 해석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기타 줄이 튕겼는데 그게 우리 이제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게 지금 소리네 라고 인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쵸? 자, 그 다음 비유예요. 계속 끝없이 비유예요. just as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죠. 아까 리플이 잔물결이었죠. 물에서 서로 다른 잔물결들이 오버랩, 겹쳐지겠죠. 만약에 너가 두 돌을 던지면.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물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돌 던지고 이쪽에다 돌 던지면 여기도 잔물결이 퍼질 거고 이제 여기도 잔물결이 퍼질 텐데 막 겹치겠죠? 겹치는데 그런 것처럼. 여기까지 just as예요. 여기까지가 just as로 이제 비유한 거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음파예요. 음파는 또한 interfere with, 간섭합니다. 서로를. 그들이 만날 때. 자, 여기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파도 만날 때 서로 간섭한다.
자, 두 가지 타입의 간섭이 있어. 하나는 보강 간섭이고 하나는 상쇄 간섭이야.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컨스트럭티브는 건설적인 거고 디스트럭티브는 파괴적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간섭이라는 용어랑 엮었을 때는 constructive interference 하면 이게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요. destructive interference 하면 이건 상쇄 간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약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일단 이 지금 일부 교과서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강 간섭 한번 먼저 볼게요. 보강 간섭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냐? 자, 이 두 파동의 피크라는 건 말 그대로 가장 높은 곳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마루라고 해요. 지금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제 그 파동의 개념에서는 이게 피크 지점이 마루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장 그러니까 이거 그 우리 수학에서 극대점이 마루예요. 그러니까 피크예요. 극소점이 약간 밸리라고 볼 수 있어. 골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보강 간섭이라는 거 어떻게 벌어지냐? 그 두 극대값, 그러니까 두 마루가 오버랩 겹쳐질 때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를 초래할까? 더 큰 파동을 초래하고 더 큰 소리를 일단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동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마루랑 마루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커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더 커진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서 소리도 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상쇄 간섭이라는 건 좀 개념이 달라요. 이건 발생하는데 그 한쪽에 한 파동의 피크가 뭐와 겹쳐? 또 다른 파동의 벨리랑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느낌이야. 얘랑 얘가 만나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피크인데 얘기는 이제 벨리죠. 이게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 둘이 만나는 이 지점만 선생님 좀 확대해서 그려볼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위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는 아래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게 합쳐지면 상쇄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그게 바로 destructive interference의 원리예요. 그죠? 따라서 그들은 서로를 캔슬하고 상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내겠죠. 더 조용한 소리를 또는 아예 소리를 이렇게 완전 깔끔하게 없어지면 아예 소리를 no sound 전혀 안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일단 내용이 이해되죠? 알겠어요. 이제 내용은 이해했어. 원리는 이해했어. 보강 간섭이 뭔지 알겠고 상쇄 간섭이 뭔지 알겠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2부부터는 이거의 응용을 일단 살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이제 응용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노이즈 캔슬링 얘기가 나오겠고 노이즈 캔슬링이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이즈 캔슬링은 보강 간섭으로 이루어질까? 상쇄 간섭으로 이루어질까? 당연히 그 궁금증을 품고 다음 시간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현TV 2부에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서 어떤 출제 포인트가 있다면 우리가 저번에 이제 뭐 요지, 문장 삽입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기본 일치 그런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글 해석 잘 이해하고 어떤 내용이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해석을 일단 꼼꼼하게 한 겁니다. 일단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문장 삽입이나 순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선생님 지금 지우긴 했는데 뭐 다 적어놓긴 하죠. 여기에서도 순서나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있다. 뭐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반면에 상세 간섭은 뭐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뭐 보강 간섭을 먼저 소개하겠지만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 풀면서 흐름이나 내용 일치 관련된 문제들은 잘 숙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